이번 시간부터는 딸기 배양액 관리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양액 제조 관리로 보면요, A 탱커라든 B 탱커의 비료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이유는 이온끼리 고농도로 혼합할 때는 침전이 생긴다. 그래서 이온이 흡수가 어렵게 된다. 흡수가 촉진되는 게 아니고, 침전이 되고, 흡수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A액, B액을 나누어서 한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이제 태울 때 정확하게 지켜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A액에는 통산적으로 이제 질산칼슘은 A액에 태운다. A액에 넣는다. 질산칼륨은 A액이나 B액이나 상관없습니다. 질산칼륨은. 그리고 킬레이트 철도 반드시 A액에 들어간다. 그러면 철이하고 칼슘은 같이 혼합돼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A통에는 통산적으로 질산칼슘, 칼륨, 킬레이트 철 그렇게 하고요. B통에는 제1인산 칼륨이 들어가겠죠. 인산칼륨. 칼슘하고는 혼합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B통이었습니다. 항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산도 칼슘하고 결합되면 안 됩니다. 철하고도 결합되면 안 되고요. 항산 마그네슘을 B통에 넣는다. 질산칼륨 AB 같고 미량요소도 B통에 넣는다 하는 이런 사실을 알면 됩니다. A통하고 B통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고, 혼용하는 관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보다 쉽게 이제 아주 편리하게 배양액을 조성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사실은 이제 배양액 기술로서는 상당한 그 실전에서 많이 응용되고 또 많은 농가들이 사용하는 것을 토대로 A액, B액을 가지고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산적으로 A액에는 질산칼슘, 사수염. 그러니까 딸기는 육모기 때는 십수염이 필요한데요. 재배기 때는 딸기를 겨울철 재배기 때는 사수염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그리고 이제 배양액을 태울 때는 이제 물을 반천 넣어가지고 그 많은 양이 많은 것부터 혼용을 시키면 됩니다. 많은 순서대로. 그거는 거꾸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많은 순서대로 놓기는 게 좋다. 서서히 놓기는 게 좋습니다. 교반을 오랫동안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온이 서로 결합돼서는 안 되는 것은 이제 황하고 칼슘. 그래서 칼슘은 A통, 황인 주로 이제 항산가리라든지 항산 마그네슘 B통이다 하고요. 인산하고 철이 또 안 되죠. 인산하고 칼슘도 마찬가지고요. 킬레이트 철은 A통에, 인산은 B통에. 요거는 몰리브덴 소다는 미량요소 이제 B통이다 하면 되고요. 또 산과 탄산수소, 칼륨 이거는 사실은 이건 안 쓰니까요.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만드는 법은 저울을 달아서 조목조목 봉지 A통, B통을 반드시 구분해야 되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5%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또 B로 염은 많은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보면 거꾸로 해도 되고 옳게 해도 상관없는데 많은 것들 순서대로 해야 이제 용해가 하기가 쉽고 물을 반 넣고 서서히 녹이면서 물을 첨가해서 하고요. 침전물이 생기면 안 되겠죠. 침전물이 안 생기는 방법으로 한다. 요 정도 알면 이제 프로가 되는 겁니다. 배양액 기술은.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처방전입니다. 처방전.
지금 이제 딸기 재배가 전국적으로 많은 농가들이 하는데 배양액의 관리 기술은 각기 다르다. 거의 똑같은 배지에서 환경에서 재배를 함에도 불구하고 배양액 처방은 각기 다르게 처방을 하고 있더라. 그거는 이제 물이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인데 사실 물 차이가 아니고 배양액은 편리한 대로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딸기 재배는 아주 쉽다. 막 배양액을 이렇게 해도 되고 비료만 주면 된다 하는 16원소만 주면 된다 하는 이론이고요. 딱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편차가 많더라. 수확량과 소득의 편차가 너무 많더라. 그리고 기후 조건에 따라서 생육이 불량하고 양호한 조건의 차이가 너무 많더라 하는 사실이고요. 생육 단계에 따라서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농가가 쉽게 배양액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인산을 기준으로 해서 처방하면 간단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몇 년 동안의 현장을 상태로 보고 처방전을 제가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미 이제 밴드에서는 저희가 많이 공개를 했는데요. 유튜브에서는 오늘 처음 시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양액 관리 기술이라든지 딸기 재배 기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교육을 함에 있어서 오늘은 첫 시간에서 왜 8kg 인산 처방이 좋은가를 제가 설명하고자 합니다. 간단한 처방전입니다. 그렇게 만들기도 쉽고 쓰기도 쉽다. 작물은 생육 단계에서 조절하기 쉽다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인산이라는 것은 이제 8kg 처방전은 물 1톤에 인산 전량, 인산의 총량을 8kg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분율로 나눠서 다른 비료하고 구분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인산을 100으로 정하고 인산을 100으로 정하는데 8kg로 정하는데 백분율에서는 사실은 질소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질소하고 인산을 딱 고정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인산은 질소 전량의 80%를 처리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인산은 제1인산 칼륨이 인산량이 52%입니다. 그래서 딱 정해져서 16kg를 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1톤 탱크에 16kg를 1인산 칼륨을 넣으면 된다. 그러면 16kg를 정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정리가 돼서 그러면 이제 인산이 16kg, 1인산 칼륨이 16kg면 정확하게는 이제 52%인데 8kg로 기준을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8kg 기준입니다. 8kg. 8kg가 되는 거죠. 16kg를 쓰면 52%니까 8kg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질소는 10kg가 되죠. 그러면 카리는 생육 단계에 따라서 육육이나 생육 초기나 생육 중기 다 달라지기 때문에 카리는 이제 비율이 증가되는 관계가 있고요. 칼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기는 육묘 때나 생육 초기에는 정식 후에 생육 초기에는 칼슘 비율을 조금 더 주는 것도 좋다. 그래서 이제 그 비율을 110에서 130%, 질소의 110에서 130%를 제가 이제 처방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은 질소와 칼슘은 질소와 칼슘은 생육 시기 및 생육 상태에 따라서 처방전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딸기 재배를 함으로써 하면 할수록 이제 그런 게 필요를 느끼게 되죠. 품질 면에서나 수량면 또 이런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오늘은 제가 전반적으로 육묘하고 생육 정식으로부터 생육 초기에 정식 그 개화 초기에 처방전을 비교해서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또 생육 중기에 따라서 처방전을 달리하는 그 시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그 육묘시 처방전하고
정식 후로부터 앞으로 이제 곧 정식하겠죠. 정식 후 개화 초기에 생육 초기에 배양법 배양액의 처방전을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육묘시는 이미 지났지만은 내년도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돼요. 사실상 육묘 처방전은 이제 밴드에도 올려 놓았습니다만은 오늘은 사실상 유튜브로서 첫 강의이기 때문에 육묘시하고 정식 후의 정식 초기의 처방전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육묘시 배양액 처방전은 물 1톤에서 여기서 이제 질소, 인산, 칼리, 칼슘의 비율을 보면요. 질소를 100이라 했을 때 인산은 항상 80%. 그리고 칼륨은 육묘시 때는 사실상 칼륨은 질소하고 동률이면 됩니다. 100%. 그렇게 육묘시 때는 차라리 20 비율을 처방하는 게 많이 하고 있다 하는 게 여기서 말합니다. 근데 인산은 사실상 흡수가 질소보다는 좀 적어야 된다. 여기서는 이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육묘시는 칼슘을 또 질소보다 1.3배 정도 주면 좋다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A 탱크, B 탱크에서 딱 정해져가 있습니다. 요거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육묘시는 십수염, 질산칼슘 십수염을 쓰면 되는데 재배 시에는 질산칼슘 사수염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십수염으로 계산했을 때는 1톤에 50kg 하면은 질소가 질산칼슘 십수염은 질소가 26%에 칼슘 15%이기 때문에 전량으로 계산하면 7.5kg에서 칼슘이 13kg가 됩니다. 딱 정해 13kg로 딱 50kg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질산칼륨은 사실상 이제 칼륨은 많이 쓸 필요가 없죠. 10kg만 하면 이제 10kg만 하면 질산칼륨하고 1인산 칼륨이 합이 거의 한 10kg 가까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기 질산칼륨을 육묘기 때는 10kg만 쓰면 된다. 10kg에서는 질소가 1.3kg 되고 칼륨 전량이 4.6kg가 됩니다. 그리고 B탱크에는 1인산 칼륨이 이제 딱 16kg 정했어요. 모든 딸기의 배양액 처방에서는 1인산 칼륨이 16kg 처방전, 그러면 8kg, 정확하게는 8.32kg가 됩니다. 거기는 칼륨이 5.76kg가 전량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항산 마그네슘도 이거는 딱 거의 정하면 됩니다. 모든 딸기 생육에는 항산 마그네슘이 25에서 30kg 정도.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좀 더 필요한 시기는 30kg를 넣으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25kg면 족합니다. 그래서 25에서 30kg가 정해져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질산 암모늄은 질소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산 암모늄으로 교체를 하면 됩니다. 이제 보태서 주면 됩니다. 그래서 질산 암모늄은 질소가 34%이기 때문에 3kg를 처방하면 1kg가 돼서 통상적으로 이제 질소가 9.82kg 전량이 됩니다. 9.82kg, 거의 10kg죠. 그리고 인산은 8.32kg고요. 그리고 칼리는 100분율로 볼 때 이제 10.36kg가 됩니다. 10.3. 그러니까 질소하고 칼리가 거의 같은 비율이다. 칼슘은 130%니까 13kg면 좋고요. 마그네슘은 요거는 정해져가 있습니다. 딱 25kg이면 4kg와 3.25kg이기 때문에 40%, 30%가 동률이 됩니다. 이렇게 딱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육묘기 때는 이 비료 처방전으로 한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이제 공부를 해 나가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육묘 때 다시 또 거론하도록 하면 됩니다. 오늘은 앞으로 이제 정식 육묘 처방전은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요. 육묘 때는 이렇게 모종이 건강한 모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육묘에 관계되는 배양액과 생육 관계의 전반적인 거는 다음에 이제 공부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주로 이제 정식 후 앞으로 이제 곧 정식을 하죠. 정식 후에서 이제 초기 배양액 처방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해서 꽃이 이제 개화가 될 시까지를 저희가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하고 나서 초기부터 바로 배양액을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할착 후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는 할착 후부터 개화시까지의 처방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율을 간단하게 이제 보면 비율은 이제 카리가 요때는 한 2배 정도, 질소의 2배가 들어가야 되고요. 칼슘은 초기에는 130%, 1.3배 정도면 좋합니다. 그래서 질소가 10이라면 칼슘이 13kg 정도가 좋다. 정식 후 초기는 사수염을 써야 된다. 질산칼슘 사수염이 좋다 하는 것이 이제 암모니아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질산태 비료가 좋다. 이 시기는 저온기 때는. 그래서 A 탱크에는 이거는 정확하게 계산해 놓고 나간 것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수염은 60kg 됩니다. 61톤에. 그러면 질소가 7.2kg가 되고 칼슘이 13.2kg 됩니다. 아까 십수염은 50kg를 여니까 칼슘이 13kg가 되죠. 13kg가 되고 다시 질산칼륨은 A통, B통 다 같이 여도 되는데 A통에 이제 엮는다고 가정했을 때 30kg면은 질소는 3.9kg에 칼륨이 13.8kg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13.8kg. 그러면 B탱크에서는 1인산 칼륨이 있죠. 1인산 칼륨은 인산이 52%에 칼륨이 34%이기 때문에 인산은 8kg가 됩니다. 거의 8.3이지만 여기는 카리가 또 5.44kg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하면 전인산 8kg 처방전을 했을 때 이제 질소가 11.1kg가 됩니다. 11.1. 그 다음에 인산은 8.32kg가 되고요. 그 다음에 칼리가 19.2kg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칼리를 조금 첨가해야 되겠죠. 다음 이제 이때는 사실상은 정식 후에는 거의 한 달 정도면 이제 처방 한 달. 1톤이면 여러분들은 이제 씻을 양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한 달 정도 해서 정식으로부터 한 달 정도는 요 처방전으로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칼슘이 이제 13.2kg가 되고 마그네슘은 4에서 황이 3.25kg가 됩니다. 그래서 요 처방전이 사실상은 그 딸기의 생육 초기 처방전, 이건 전 생육기 때 써도 무방합니다만은 생육 중기에는 이제 좀 칼륨을 좀 증가시키고 칼슘을 조금 적게 처방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칼슘은 항상 고정적으로 요 정도면 좋하더라. 질산칼슘 사수염은 60kg면 좋하고 십수염 쓸 때는 50kg면 딱 맞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항산 마그네슘은 25kg, 30kg다. 그리고 이제 질소는 조금 이제 첨가 질소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인산인데 인산은 항상 고정적으로 8kg 처방전을 했을 때 전인산 1인산 칼륨을 16kg면 주면 큰 문제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인산 흡수가 용이하고 생육도 왕성하고요. 좋은기 때라든지 스트레스도 적고 모든 작물의 생육 기간에 딸기의 전인산을 8kg 처방전으로 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이제 저희가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인산을 8kg 처방전을 하니까 모든 딸기 생육에는 큰 문제가 없더라. 육류기도 마찬가지고 문제는 이제 EC라든지 pH를 조절하는 기능이 필요하겠죠. 그거는 그때 생육 조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처방을 달리해야 된다. EC 처방을 달리해야 된다는 게 이제 pH하고 교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숙지만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딸기 배양액은 1톤에 들어가는 것은 전인산 8kg 했을 때 무방하다. 저희가 이것은 오랜 동안 현장에서 또 아주 상위 랭크 농가들을 컨설팅하면서
농가들을 하면서 저희가 처방전으로 실험했을 때 큰 문제가 없더라. 또 품종의 관계도 서량이나 검실이 또 아니면은 킹스베리 전혀 문제 없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시기에 따라서 조절하는 것은 약간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지역에 따라서 토양 조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것이 딸기 재배에서 통상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많은 농가들을 포본으로 해서 나온 거니까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도 앞으로 이렇게 쉽게 재배하면 조제하기도 쉽고 또 비용도 굉장히 절감됩니다. 비용도 절감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배양액을 태우는 그 기준은 간단하다. 이렇게 처방전도 무리가 없다. 근데 이제 물의 그 수질의 관계에 대해서 막 처방전이 달라야 돼. 그거는 잘못된 사고입니다. 물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중금속이 없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탄산이 뭐 한 200이 넘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150에서 200 사이까지 가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배양액 처방에는. 그러니까 생육에 따라서 조건을 달리하면 되고요. 다음에는 이제 염분이 농도, 염이 농도가 높으면 안 됩니다. 염 농도를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물은 통상적으로 중탄산만 계산하면 됩니다. 중탄산이 얼마나 많느냐, 알칼리도가 높은 것에 대해서 중탄산을 좀 염두에 두면 됩니다. 중탄산은 중화시키는 방법은 또 이제 예를 들어서 C탱커, C탱커 혼합통에 이제 가끔씩 뭡니까? 그 식초, 빙초산을 쓰면 됩니다. 빙초산을 넣어서 중화를 시키는 방법을 택하면 됩니다. 아니면 이제 유기산을 중간중간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겨울철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알칼리도가 높으면 pH를 좀 낮추는 방법, 그리고 이제 pH를 낮추는 방법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질산도 쓰면 되고요. 빙초산도 쓰면 되고, 중탄산이 높으면 빙초산이 들어가면 탄산가스로 많이 교체가 됩니다. 탄산가스화 됩니다. 중탄산이. 중탄산은 탄산수소 나트륨입니다. 그래서 중탄산을 교정하는 것은 빙초산으로 하면 된다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농사 짓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 배양액 관리 기술에서는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요. 그렇게 이제 배양액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연구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